예, 그러면 시크릿 주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어제 시장에서 좀 핫했었던 종목들 몇 개 꼽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건자재 관련해서 KCC 어제장에서 급등을 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뭐 건설 갔다가 페인트 갔다가 이제는 건자재 또 반응을 해주고 있고 이외에도 동방 매출과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OLED 관련된 이슈들도 어제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P&H 테크까지 급등 흐름을 기록했거든요.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KCC부터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? 일단 뭐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주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계 좀 많이 올라서 사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정 시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. 이게 사실 KCC가 작년도만 해도 주가 그 강세장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뭐 이쪽 건자재 쪽에서도 뭐 이런 페인트라든가 또 창호라든가 뭐 유리라든가 이런 쪽이 크게 모멘텀이 부각이 안 됐거든요. 네. 수요도 좀 부족했고,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에서 뭐 가구 쪽은 되게 좋았는데 이런 쪽이 이제 KCC가 관련된 이런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가 좀 부진했거든요. 근데 역시 주식은 좀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도 정말 그 11월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한 30% 이상 막 급등을 할 때도 이 KCC나 몇몇 기업들은 정말 주가가 못 갔었는데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또 완전 전세가 역전돼 버렸거든요. 네.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지금 단기보다는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증명해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페인트나 창호라든가 이런 이제 주력 제품들의 아마 매출액이 올해 내내 아마 좋을 걸로 보이고 또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건설도 좋지만 이런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그냥 단지 뭐 여기서 바로 한 2, 3개월 올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KCC 조정 시 좀 비중 확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KCC에 대해서도 보유자 관점에서 역시 좀 보유해볼 만하다,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셨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보도록 할 텐데 한때 2차 전지에서 뭐 원통형이네, 각형이네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빼고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노리자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중에 하나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이 회사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. OLED도 같이 하고 있고 소재죠.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용 동박,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지금 SKC랑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회사가 원래 또 이제 강점이 있는 게 유럽에 이미 또 공장이 있거든요. 공장이 있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커지면서 좀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뭐 2차전지 관련주도 좀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 조금 부진했었습니다. 근데 어제 모처럼 이제 오후장에 갑작스런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.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4억밖에 안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신규 공장 좀 가동이 들어가면서 가동 초기 비용이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.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되니까. 네. 근데 주력이 제가 동박이라 그랬잖아요. 이 동박 매출액이 582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. 결국 이 성장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근데 매출액이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그 매출액 측면에서는 좀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뭐 어차피 계속 커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가 됐건 뭐 배터리를 내재화하건 상관없이 동박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SKC가 한번 좀 크게 갔었는데 후발주자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 그렇게 부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. 예, 비중 확대 의견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P&H 테크 보도록 할 때 여기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주가 차이가 극명합니다. 최근 주가도 이제 U자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? 보통 이게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상장할 때 급등했다가 쫙 밀려요. 네. 밀렸다가 다시 이제 모멘텀이 발휘가 될 때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는데 전형적인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이제 OLED 소재를 만드는 뭐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되게 특이한 건 OLED 하면 다 대부분 삼성향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네. 이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그 플라스틱 OLED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향으로도 지금 중저가 이 모바일용으로
OLED가 납품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TV용 있잖아요. 네. LG 디스플레이 그 OLED TV용으로도 같이 납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을 하건 LG 디스플레이가 TV를 많이 팔건 상관없이 둘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1분기도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.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모멘텀과 실적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좋겠고 다만 아까 KCC처럼 너무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 확대보다는 역시 좀 타이밍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들,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그러면 P&H 테크도 함께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?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P&H 테크도 있고 또 그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이 있고요. 네.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OLED 하면 다 삼성 벤더예요. 근데 LG 벤더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. 근데 LG 벤더는 그만큼 적기 때문에 또 희소성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업체가 다 주가 흐름은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향 고객사를 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장에서 급등했었던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.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LNF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1조 2천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양극재, 그러니까 2차 전지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소재라고 많이들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.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고, 네. 양극재가 한 40% 정도 차지하는데 한국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. 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. 근데 상대적으로 LNF는 좀 존재감이 떨어져 있었거든요. 사실은 이름값도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형님들을 제끼고 LNF가 정말 엄청난 수주 공시를 따냈습니다. 네. 그래서 1조 원에 달하는 뭐 막대한 공시고 이 회사 시총이 2조인데 수주가 지금 1조니까 엄청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좀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 LNF가 사실은 원래 주요 그 공급처가 LG화학이거든요. 그래서 LG화학의 예전에 그 전기차 그 GM하고 같이 뭐 합작을 했던 네. 그 전기차 얼티움 배터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. 거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NCMA라는 배터리가 들어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니켈, 코발트, 망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알루미늄을 하나 더 넣어요. 왜냐하면 이 니켈 비중이 오르면 오를수록 안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걸 알루미늄 조금 첨가를 해주면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GM과 LG가 합작한 그 배터리 공장에 원래 납품을 했었는데 그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향으로도 NCMA는 아니겠지만 NCM 배터리가 좀 공급되는 걸로 좀 알고 있고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니켈 함량이 지금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우리나라 3사 중에서 니켈 함량이 아마 가장 높은 배터리를 아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NCM이 보통 우리가 뭐 622 이렇게 비중으로 좀 나가는데 그 LG화학이 이번에 만들었던 게 811이거든요. 네. 근데 SK 이노베이션 9자가 들어가요. 9면 9 반반이라고 그러죠. 9, 2분의 1, 2분의 1. 네, 그러니까 니켈이 거의 90%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양극재들을 좀 공급을 한다는 건 그만큼 LNF의 그 능력이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경쟁력을 좀 확보한 그런 그룹이고 그러니까 SK가 채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 고객처가 다변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 다른 또 업체로도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LNF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LNF를 뭐 사자는 게 아니라 결국에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이게 줬잖아요. 네. 결국 엄청난 지금 투자를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쪽입니다. 이게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폭스바겐 쪽으로 아마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 그 생산될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미국 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아까 뭐 P&H 테크처럼 LG 벤더가 있는 것처럼 이 2차 전지 쪽에서 SK 이노베이션 벤더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지만 SFA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한 흐름들을 관통해 주셨는데 저희가 표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. 지금 화면 통해서도 나갈 텐데 4월 코스닥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마침 또 LNF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소식을 뭐 미리 알고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미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었고 이번에
그때 당시에도 1조 4천억 원 규모였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 또 1조 2천억을 해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파는 와중에도 사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좀 이런 수급 흐름들을 따라가는 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수급을 보면 좀 약간 후행적이니까 뭐 저걸 많이 샀다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사라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. 네. 근데 연기금이 이 파는 와중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샀다는 건 물론 각 기업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LNF를 분명히 저는 펀더멘털을 보고 산 것 같아요. 그렇게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면 가장 1순위로 담아야 될 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는 예.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스닥 전체에서 순매수 1위가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LNF라는 것도 충분히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.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종목 전략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염승원 부장께서는 SFA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염승원 부장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픽한 종목은 어떤 걸지 이것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기후 정상 회의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친환경 섹터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. 찾아보니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.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 에이프로라는 이제 기업을 한번 좀 오늘 가져와 봤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이 다 소재만 많이들 보시거든요. 네. 소재 위주로는 보시는데 이 기업은 장비 업체입니다. 그래서 사실 장비 업체가 당연히 소재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, 그러니까 이익률이라든가 마진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반도체 지금 그 섹터를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앞으로 가속화되면 당연히 장비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이노베이션도 투자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까지 이제는 뭐 증설을 안 하면 경쟁력에서 밀려버릴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, 특히 지금 이제 미국 향이 열렸단 말입니다.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중국에 비해서 전기차가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초입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, 대표적인 게 어쨌든 장비주고, 이 회사는 활성화 공정 장비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전해질이라는 게 이온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원활하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좀 공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냥 사실 배터리만 딱 놓으면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. 네. 거기에 이제 그 활성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온을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2020년 이제 매출액 중에 대부분이 이 2차 전지 활성화 장비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. 이게 매출 비중이 98%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 전지 노출도가 굉장히 높고,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LG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,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GM이 합작사 설립을 했는데 또 예. 만들어요. 그러니까 LG와 GM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또 하나의 그 공장을 추가로 좀 건설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렇게 보면 이쪽에서 설비 투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,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LG가 아마 미국 쪽으로도 다수의 공장을 계속 증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워낙 지금 미국의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, 어차피 LG 입장에서도 이제 그 중국하고 경쟁은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해가지고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GM이라든가 여러 업체들로 분산해서 아마 이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와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그림이 있는 그런 장비 회사들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. 가격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, 손절가 4만 1천 원 정도 잡으시고, 최근 한 3, 4일 정도 좀 빠져가지고 매수하기 좀 좋은 위치 같더라고요. 예. 좀 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 A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주가 5만 원과 손절가 4만 1천 원 얘기해 주셨는데요.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으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가 늘고 있다. 그리고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A프로와의 계약 규모가 1,0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A프로 지난해 매출액이 486억 원입니다. 이거면 말 다 했죠. 되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장비 업체들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과 함께 A프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사실 지난 간밤에도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많아서 어디에 포커싱하고 계십니까? 일단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자본 뭐
이득세인가요? 예. 그거 이제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 뭐 물론 다음 주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좀 오늘 시장은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% 정도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. 뭐 이 과잉 재고 좀 우려감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대표 반도체 자동차에 약간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방향 자체가 저는 바뀌었다고 좀 보진 않고 있고 여전히 미국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실적 자체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좀 비중은 늘려가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모든 게 다 그 큰 흐름으로 보시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전 세계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설비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부상되고 있습니다. 어제도 뭐 건설기계 같은 회사들이 또 올라갔고 근데 거기서 역시 최근에 좀 소외받고 있는 섹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차 전지로 보고 있어요. 2차 전지에서 설비 투자 늘어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역시 장비주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. 역시 오늘 좀 조정장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장비주들 한번 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보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또 투자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자본 이득세율이 2배로 인상될 수도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2차 전지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워낙 설비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관련한 장비주들 좀 유심히 지켜보자.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관점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봤고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